늦은 시간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한 여성. 그런 여성의 뒤를 몰래 쫓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여성도 곧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온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 있는 힘을 다해 골목 너머 있는 경찰서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가 먼저 경찰서로 들어가자 남성은 이내 사라졌죠. 무슨 일인지 묻는 경찰관에게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이 자기를 쫓아온다고 말했던 여성. 그녀는 자기를 쫓아오던 남성의 정체를 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가 보이지 않자 안심한 그녀는 별다른 신고 없이 집으로 갔고 그로부터 며칠 뒤 살해되었습니다. 일본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여러 종류의 풍속업소들이 있습니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업을 하지만 겉으로는 마사지 등으로 위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차를 유도해 돈을 버는 업소들이죠. 물론 비슷한 일을 하면서 농후한 행위나 점원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는 업소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선 이런 곳을 라이트 풍속이라고 부르는데 귀 청소방은 이에 속했습니다. 대부분의 점원이 젊은 여성으로 구성된 귀 청소방은 손님이 들어오면 귀 마사지나 귀를 파주어 시간당 돈을 받는데 여기서 지명을 받으면 추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점원들은 손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도쿄도 치요다구 아키하바라에 위치한 야마모토 미미가키에서 일하는 미호 역시 그러했습니다. 애교가 많고 전에 했던 아르바이트에서 접대가 능숙했던 그녀는 야마모토 미미가키에서 역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단순 손님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잡아내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녀는 얼마 안가 가게의 에이스가 되었고 2009년에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장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68만 엔, 약 620만 원이 넘는 돈을 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돈을 벌려면 지명 손님, 일명 단골이 중요한데 그녀는 가게의 에이스인 만큼 단골도 많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단골 중에는 하야시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1968년에 치바현에서 태어나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배전 설비 업체에 취직해 2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했던 그는 싫은 소리 없이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다른 이들이 꺼리는 출장도 자진해서 갈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병으로 인해 그는 결혼은 꿈도 안 꿨고 그렇기에 여성과 만난다는 것에 부담이 있어 41살이 될 때까지 소위 말하는 모태솔로였습니다. 그렇다고 여성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관계 발전에 의한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여성을 피했던 것이죠. 원래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별다른 취미도 없었지만 호기심에 시작한 인터넷을 통해 귀청소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2008년 2월에 야마모토 미미가키를 방문했고 당시 에이스였던 미호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나이는 그녀보다 20살이 더 많았지만 여성의 면역이 없던 그는 금방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얼마 안가 지명과 연장을 통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는 단골, 아니 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많거나 벌이가 괜찮다면 그나마 나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던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저금해둔 돈에도 손을 대고 있었죠. 이제 그녀를 만나면 귀청소를 받는 것보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도시락을 먹으며 DVD를 보고 게임을 즐기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게 내부에서는 손님이 원하는 것은 몸터치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들어주었으니 미호는 이에 따랐던 것이었고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하야시는 달랐습니다. 점원과 손님의 관계가 아닌 그녀와 마치 교제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었죠. 물론 미호가 이런 남성들의 심리를 이용해 지명을 유도하고 에이스가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야시 같은 남성에게는 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그의 망상은 갈수록 삐뚤어져 갔으니깐요. 미호의 생일날 그는 그녀가 출근할 때를 맞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선물을 주었는데 당시 그녀는 가게 밖에서 손님을 만나면 안 된다며 이를 거절. 가게에 들어간 뒤 점주에게 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말을 했고 이를 우연히 들은 하야시는 기분이 상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단골이었던 그가 며칠 동안 가게를 찾지 않자 보고 싶다는 뉘앙스의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고 그걸 본 하야시는 저번 일은 오해였고 역시 자기는 일반 손님과 다르다는 착각에 빠져 다시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매번 그녀에게 손을 잡아달라, 가게 밖에서 만나자는 등의 요구를 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가게 방침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거절. 이러한 관계는 1년 6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당시 그가 그녀에게 따로 주었던 선물 비용을 제외하고 가게 이용료와 지명비로 사용한 금액은 약 2천만 원. 미호 역시 자신에게 빠져있는 그에게 보고 싶다, 화내서 미안해, 언제 올 거야 라는 메일을 보내며 고객 관리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착각에 빠진 하야시의 행동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다른 지점에 출장을 갔을 때도 그 지역까지 따라가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결국 미호는 점장에게 말을 해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가게 출입이 거절당하자 그럴 리 없다며 그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웠던 하야시. 겨우 그녀와 만나게 된 그는 자기와 사귀지 않으면 더 이상 오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당연히 그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었던 그녀는 그러라며 가게로 들어갔죠. 그동안 자기를 위로해주고 달래주며 연인처럼 대해주었던 그녀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때라도 호구당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왔다면 앞으로 벌어질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가게에 가지 못하자 그는 미호를 보기 위해 가게 주변에서 서성거렸고, 그런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그녀가 점장에게 상담하자 점장은 퇴근 때마다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그녀는 드디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며 혼자 귀가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하야시는 그녀가 혼자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홀로 귀가하자 몰래 뒤를 밟아 사는 곳을 알아낸 그는 2009년 8월 3일 이른 아침 흉기를 챙겨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호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홀로 잠에서 깬 할머니가 침입한 하야시를 발견. 미호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는 괴한 때문에 깜짝 놀란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당황한 그는 흉기를 휘둘러 할머니를 살해했죠. 이 소란에 깬 어머니는 흉기를 든 그를 피해 밖으로 달려가 이웃의 도움을 요청. 그 사이 그는 잠들어 있던 미호를 공격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까지도 하야시는 도망가지 않고 멍하니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큰 부상을 입었던 미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달 뒤인 9월 7일에 끝내 사망하며 검찰은 하야시를 2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형사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그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 측은 그가 반성하고 있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에 모두 응하겠다며 사형 회피를 유도했지만, 검찰 측은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성격, 강한 사리를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 이를 재판원들 역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건의 살인 중 할머니를 살해한 것은 계획적이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인정된다며 최종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했죠. 당연히 사형을 면한 것에 만족한 변호 측은 항소하지 않았는데 유족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도쿄지검 역시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호구당한 것은 물론 그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몇 번이나 빠져나갈 수 있음에도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하야시. 어긋난 애정이 불러온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